어머니 손 좀 씻고 오세요. 그 더러운 손으로 냉장고 만지지 말고요. 며느리 수진이가 또 시작이에요. 아이고 미안요. 내가 깜빡했네. 깜빡하긴요. 맨날 그러시잖아요. 시골에서는 그렇게 사셔도 여기는 서울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씻으러 갔어요. 20년째 이런 소리 들으면서요. 여러분, 제가 왜 20년 동안 참고 살았는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시골 할머니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전라도 구례에서 올라온 박영자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서울 며느리 집에서 무식한 시골 할머니 행세를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실은 제가 숨기고 있던 게 있답니다. 20년 전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 영수가 말했죠. 엄마 서울로 올라오세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이고 그래도 되겠냐? 며느리가 싫어하지 않을라고? 괜찮아요. 수진이도 찬성했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 시골에 남겨질 뻔했는데 아들이 데리러 온 거니까요. 서울에 올라왔을 때 며느리 수진이는 웃으면서 맞이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방을 보니 작았어요. 3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죠. 아이고 고맙구만. 이것마녀도 고맙제. 어머니 근데 서울말 좀 쓰세요. 애들이 알아듣기 힘들어해요. 그러고? 네. 그리고요. 첫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어요. 어머니 여기서는 신발 벗고 들어가세요. 어머니 화장실 쓰고 나면 물 내리세요. 어머니 쓰레기는 분리수거 해야 해요. 어머니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마세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시골에서는 다 괜찮았던 것들이 서울에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손주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학교 다녔어요? 아니요. 할매는 공부 못 배웠어. 와 진짜요? 그럼 글도 못 써요? 조금은 쓸 줄 알제. 이름이랑 간단한 거는. 민준이가 엄마한테 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무식해요. 수진이가 민준이 입을 막으며 말했어요. 쉿,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 들으면 상처받으셔. 하지만 저는 다 들었어요. 문틈으로요. 그날 밤 수진이와 영수가 나누는 대화도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가 너무 시골스러워.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 줄까봐 걱정이야.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알아. 근데 좀 배운 척은 하셔야지. 완전히 무식하게 구시니까. 배운 척. 무식하게 구신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 곁에 있고 싶어서요. 세월이 흘렀어요. 며느리 수진이의 무시는 점점 심해졌죠. 어머니 이것도 모르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요? 어머니, 김치는 시골 방식 말고 서울 방식으로 담그세요. 애들이 안 먹어요. 어머니, 청소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봐요, 여기. 심지어 손주들 앞에서도요. 얘들아, 할머니 말씀은 옛날 방식이니까 너희는 엄마 말 들어야 해. 할머니는 공부를 못하셔서 요즘 세상 물정을 몰라. 손주들도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거 영어로 뭐예요? 할매는 영어 몰라. 에이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도 참았어요. 제 역할이 있었으니까요. 손주들 학원비를 대는 거요. 어머니 죄송한데 민준이 학원비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드는디? 한 달에 150만 원이요. 그러고. 제 연금으로는 벅찬 금액이었지만 어떻게든 마련해줬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근데 이거 현금으로 주실 수 있으세요? 통장 거래는 좀. 알았어. 명절 때마다 용돈도 줬어요. 민준이한테 50만 원, 민지한테 50만 원. 할머니 고마워요. 그 순간만큼은 좋아하더라고요. 돈 받을 때만요. 5년쯤 됐을 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집 좀 넓은 데로 이사 가려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요. 얼마나 모자란디? 3천만 원이요. 어마 그라게 큰 돈을. 어머니, 이것도 결국 어머니를 위한 거잖아요. 어머니 방도 더 넓어지고. 결국 3천만 원을 내줬어요. 남편이 남긴 돈에서요. 새 집으로 이사했는데 제 방은 여전히 제일 작았어요. 어머니는 혼자시니까 이 방이면 충분하시죠? 그래도 참았어요. 10년쯤 됐을 때 영수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엄마 나 법인 차린다. 친구랑 같이. 얼마나 드는디? 5천만 원만 빌려줘. 나중에 갚을게. 알았다. 또 돈을 내줬어요. 이번에도 남편 유산해서요. 6개월 후 그 사업은 망했어요. 엄마 미안해. 돈 날렸어. 괜찮다. 아들아. 나중에 꼭 갚을게. 하지만 갚은 적은 없어요. 15년쯤 됐을 때 손주 민준이가 유학을 간다고 했어요. 어머니 민준이 미국 유학 보내려는데 또 돈이 드는 거요? 네. 1년에 5천만 원 정도요. 그러게 많이? 어머니 민준이 장래를 위한 거예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셔야죠. 또 돈을 댔어요. 이번에는 좀 특별한 데서 나온 돈이었죠. 사실 여러분 제가 숨기고 있던 게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거든요. 영자야 이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뭔디 이게? 주식이요. 삼성전자 주식. 주식이 뭔디? 회사 돈이요. 나가 20년 전에 직원이라고 받은 거요. 그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은 돈이 됐어. 얼마나? 한 10억쯤 되제. 열억. 작게 말여. 이거는 비밀이여. 아들한테도 말하지 마. 나가 죽거든 네가 알아서 써. 아니 왜 아들한테 말을 안 하는디? 며느리 있제? 그 며느리가 돈 냄새만 맡으면 난리칠 거여. 네가 조심해서 써.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주식 통장을 꽁꽁 숨겨뒀어요. 시골집 장롱 깊숙이요. 서울로 올라올 때도 그 통장만큼은 따로 챙겨서 가지고 왔어요. 20년 동안 그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죠. 그냥 시골 할머니 행세를 하면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척했어요. 가끔씩 그 통장에서 돈을 빼서 아들 가족을 도왔지만 제 연금에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했죠. 왜 그랬냐고요? 남편 말이 맞았거든요. 만약 며느리가 알았으면 진작에 다 쓸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알고 싶었어요. 제가 돈이 있어서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날 필요로 해서 좋은 건지요. 20년을 지켜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던 거예요. 18년쯤 됐을 때였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폐렴이었죠. 일주일을 병원에 있었는데 영수는 단 한 번도 안 왔어요. 엄마 미안해. 회사 일이 바빠서. 수진이는 퇴원하는 날 한 번 왔어요. 어머니 퇴원 축하해요. 근데 어머니 입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500만 원이요. 어머니 통장에서 나간 거 맞죠?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 돈으로 해결됐네요. 제 건강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19년째 되던 해 손주 민지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할머니 축의금 많이 주셔야 해요. 얼마나? 최소 300만 원이요. 할머니니까. 알았다. 결혼식 날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손님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 시키더라고요. 저기 계신 분이 신부 할머니세요. 시골에서 오셨어요. 마치 부끄러운 존재처럼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 놀아놔야겠다고. 20년이면 충분하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은행에 갔어요.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 주식 팔고 싶은디요. 아, 네. 어머, 이거 삼성전자 주식이네요. 20년 전 거? 그래요. 할머니, 이거 지금 팔면 엄청난 돈이에요.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20년 전 10억이 15억이 됐어요. 팔아주이소. 네, 알겠습니다.
며칠 걸릴 거예요. 일주일 후 제 통장에 15억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은 부동산에 갔어요.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집 사고 싶은디요. 어떤 집이요? 강남의 작은 집이요. 혼자 살 거니께. 아, 네.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5억 정도요. 부동산 아저씨 눈이 커졌어요. 네? 5억요? 그래요. 현금으로 살게요. 어머니. 실례지만 괜찮으신 거예요? 나가 뭐가 괜찮다는 거요? 아니, 사기 같은 거 조심하셔야. 나는 멀쩡혀. 집이나 보여주이소. 일주일 동안 여러 집을 봤어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샀어요. 현금으로요. 25평짜리 깔끔한 집이었어요. 할머니 계약서에 도장 찍으세요.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어요. 20년 만에 제 집을 갖는 거였어요. 다음은 이사짐 센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이사 좀 하고 싶은디요. 네, 언제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그날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거실로 불렀어요. 영수야, 수진이야. 잠깐만 앉아봐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 이사 간다. 네? 어디로요? 강남으로. 수진이가 웃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강남이요? 그래. 내가 집 샀어. 집을요? 어머니가요? 응. 영수가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무슨 돈으로요? 엄마 연금으로는 월세도 못 내실 텐데. 내 돈 있어. 무슨 돈이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내놨어요. 이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25평. 소유주 박영자.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집을 현금으로 샀어. 5억 주고. 5억. 어머니가 5억이 어디 있어요? 있었지. 20년 전부터. 영수가 버럭 소리쳤어요. 엄마. 5억이 있으면서 왜 말 안 하신 거예요? 네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했지. 아버지가요? 그래. 주식이었어. 삼성전자 주식.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거. 그럼 그게 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유산이잖아요. 아니요. 네 아버지가 내 명의로 해놨어.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수진이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동안 저희한테 돈 달라고 하실 때마다. 그래. 그 돈에서 준 거야. 민준이 학원비, 영수 사업자금, 집 보증금, 민지 결혼식 비용. 다 그 돈에서 나간 거지. 그럼 얼마나 남았어요? 너는 내가 얼마 가졌는지 알 필요 없어. 영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했어요. 잘못은 무신 잘못이여. 너는 네 할 일 한 거제. 그동안 고맙더라. 20년 동안 재워주고 먹여줘서. 엄마. 근데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70 넘어서 남은 인생이나 편하게 살고 싶단 말이여. 수진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잘하긴 뭘 잘여. 20년 동안 나를 무식한 시골 할매 취급했으면서. 어머니 그건. 너는 나를 한 번도 어머니로 대접한 적 없어. 그냥 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만 봤지.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여. 손님들 왔을 때 나를 뒷방에 처박아 놨잖아. 부끄러운 시골 할매라고. 수진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뭔데요? 20년 동안 내가 너희한테 준 돈 기록이요. 수첩을 펼쳤어요. 2005년 3월 민준이 학원비 150만 원. 2006년 5월 집 이사 보증금 3천만 원. 2010년 2월 영수 사업자금 5천만 원. 2015년 9월 민준이 유학비 5천만 원. 2022년 4월 민지 결혼비용 1천만 원. 기타 명절 용돈, 생활비, 보조 등등. 총 합계 1억 3천만 원. 영수와 수진이가 말을 못했어요. 1억 3천이요.
20년 동안 내가 너희한테 준 돈이. 엄마 그건. 저희도 어머니 모시고 살았잖아요. 모시고 살았제? 하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니희들 집에서 공짜 가정부였어. 어머니. 사실대로 말해봐라. 너희는 나를 어머니로 생각한 적 있었어? 아니면 그냥 돈 대주고 집안일 해주는 사람으로만 봤어? 침묵이 흘렀어요.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알겠네. 그래, 나는 너희한테 ATM 기계였던 거야. 그때 손주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준아, 할매가 이사 간다. 어디로요? 강남으로. 할매 집으로. 할머니가 집이 있어요. 있제. 니보다 큰 집이요. 민준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할머니 부자예요? 글쎄, 니희들보다는 더 있을 거야. 수진이가 민준이를 방으로 밀어넣으며 소리쳤어요. 들어가 있어. 그리고 저한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다시 생각은 무슨 다시 생각이요. 나는 결정했어. 내일 이사 간다. 내일요. 그래. 이사짐 센터도 불렀어. 내 짐은 별로 없으니까 금방 끝날 거야.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그동안 너무 모질게 굴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아 미안여. 근디 늦었어. 20년이면 충분여. 이제는 나도 편하게 살고 싶단 말이여. 다음 날 아침 이사짐 센터 아저씨들이 왔어요. 할머니 짐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려. 내 짐은 옷가지랑 이불 몇 개뿐이여. 20년을 살았는데 제 물건은 정말 적었어요. 모든 게 아들 가족 거였고 저는 그저 새들어 살던 사람 같았어요. 짐을 다 싸고 나오는데 영수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엄마. 왜?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엄마 제가 효도 못해서 미안해요. 괜찮다. 네 잘못은 아니여. 나도 좀 참을 것은 참았어야 했는디. 엄마 연락은 할게요. 그려. 근디 돈은 기대하지 마라. 앞으로는 한 푼도 안 줄 거니께. 영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20년이면 충분여. 이제는 내가 내 돈 쓰면서 살 거여. 수진이는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손주 민준이만 나와서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래 민준아. 건강여라. 할머니 가끔 놀러 가도 돼요. 그럼 오너라. 할매가 맛있는 거 해줄까 해. 차에 올라탔어요. 뒤돌아보니 20년을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강남 오피스텔에 도착했어요. 와 할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이사짐 아저씨들이 감탄했어요. 그치? 나도 처음 와봤을 때 깜짝 놀랬어. 짐을 다 풀고 나니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가구를 사야 했어요. 백화점에 갔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침대랑 소파랑 식탁 사고 싶은디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할머니 이 침대 어때요? 요즘 인기 많은 거예요. 얼마요? 300만 원입니다. 좋네. 이거로 할까? 소파는요? 제일 편한 거로 주이소. 이 소파는 500만 원인데 정말 편하세요. 그래? 그럼 이거로.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현금이세요? 카드세요? 카드로 할까? 카드를 내밀었는데 직원 눈이 커졌어요. 블랙카드시네요. 그게 뭔디? 아, 아니에요. 결제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은행에서 VIP 고객이 되면서 블랙카드를 받았거든요. 15억이 있으니까요. 가구를 다 배송받고 집을 꾸미니까 정말 예뻤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도 보이고요. 이게 내 집이구만. 처음으로 온전히 제 집이었어요. 다음 날 동네를 산책했어요. 할머니 여기 새로 오셨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려.
어제 이사 왔어. 혼자 사세요? 그려. 아이고 대단하세요. 요즘 여기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할머니 자식분들 효자 효녀시나 봐요. 아니요. 내 돈으로 산 거요. 어머. 그 아주머니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존경하는 눈빛으로요. 동네 마트에 갔더니 거기도 달랐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20년 동안 며느리 집 근처 마트에서는 무시당했는데 말이에요. 할머니, 이거 오늘 들어온 신선한 거예요. 고맙소. 돈이 있으니까 대접이 달랐어요. 아니, 제 집이 있으니까 당당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영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엄마, 우리 좀 도와줘. 뭘? 회사가. 회사가 어려워졌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뚝 떨어졌거든. 그래서 돈 좀 빌려줘. 5천만 원만. 안 돼. 엄마, 나 이미 말했잖냐. 앞으로는 한 푼도 안 준다고. 엄마, 제발. 이번만. 진짜 이번만. 영수야, 니는 지난 20년 동안 내한테 얼마나 받았는디? 1억 3천이요. 그것도 모자라냐? 그건 옛날 일이고. 옛날 일은 무슨 옛날 일이여. 나는 이제 내 노후 자금 지켜야 혀. 미안혀.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단호해야 했어요. 2달 후 이번엔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왜?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니한테 너무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 보증금을 못 맞추겠어요. 그럼 작은 데로 가면 되잖냐. 어머니, 그래도 애들 학군이. 학군은 무슨 학군이여. 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니. 수진아, 나는 이제 니의 인생에 간섭 안 할 거여. 니희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전화를 끊었어요. 3달 후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저예요. 민준이. 오, 민준아. 잘 지내냐? 할머니. 저희 이사했어요. 그래? 어디로? 경기도 평촌이요. 집이 훨씬 작아졌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할머니. 아빠가 요즘 힘들어 하세요. 회사도 어렵고 엄마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할머니,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할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민준아. 죄송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무시했어요. 무식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제일 똑똑하셨어요. 눈물이 났어요. 괜찮다, 민준아. 니는 몰랐던 거제. 할머니 놀러 가도 돼요. 그럼 오너라. 할매가 맛있는 거 해줄까? 그날 저녁 민준이가 왔어요. 문을 열었을 때 민준이가 놀라더라고요. 와, 할머니 집 진짜 멋있어요. 그치? 할매도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요. 저녁을 준비해줬어요. 된장찌개랑 김치전이요. 할머니 맛있어요. 오랜만에 할머니 음식 먹어요. 엄마가 안 해주냐? 요즘 엄마가 일하느라 바빠서 자주 배달 음식 먹어요. 그렇구나. 밥을 먹으면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집 진짜 힘들어요. 아빠는 매일 한숨만 쉬고 엄마는 짜증만 내고. 그래도 견뎌야지. 그게 인생이요. 할머니는 왜 그동안 참으셨어요? 돈이 있었는데. 할매가 알고 싶었거든. 니가 진짜 날 좋아하는지 아니면 돈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알았어요. 그려. 알았지.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괜찮다. 이제 니는 배웠으니께.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강남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우고 수영도 하고 요가도 배웠어요. 영자씨, 오늘도 오셨네요. 문화센터 선생님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려. 오늘도 배우러 왔어. 친구들도 생겼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들이요. 영자씨, 우리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이탈리안 어때? 좋아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먹으면서 와인도 한잔 했어요. 영자 씨는 정말 멋있어요. 혼자 사시는데도 이렇게 당당하시고. 당당하긴 뭐가 당당혀. 그냥 내 인생 사는 거제. 자식들은 연락 안 해요. 가끔 하재. 근데 나는 바빠서 통화도 잘 못 켜. 사실이었어요. 정말 바빴거든요. 매일 뭔가를 배우고 친구들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제주도도 다녀왔고 부산도 다녀왔어요. 다음에는 해외여행 가볼까?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일본이나 동남아는 어때?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갔어요. 태국 방콕이었어요. 와, 여기 진짜 덥네. 하지만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음식도 먹고 사원도 구경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SNS에 올렸더니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할머니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할머니 패션 최고. 손주 민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인스타 봤어요. 태국 가셨어요? 그려. 재미있더라.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열심히 모아라. 돈이 있어야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네, 할머니. 1년이 지나고 명절이 왔어요. 영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명절에 우리 집 올 거야? 아니. 바빠. 엄마, 명절인데 어떡해. 나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엄마. 영수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맨날 명절 때마다 니희 집 가서 일만 했잖냐. 이제는 나도 쉬고 싶단 말이여. 엄마, 그래도. 그리고 영수야, 한 가지 물어볼게. 뭔데요? 니는 나를 엄마로 생각혀? 아니면 돈줄로 생각혀? 엄마, 그게 무슨. 대답해봐라.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예요. 진짜 엄마예요. 그래? 그럼 증명해봐라. 돈 한 푼 안 주는 엄마한테도 잘할 수 있는지. 엄마, 저는 1년 동안 지켜봤어. 니희가 나한테 연락한 거는 딱 3번이여. 그것도 다 돈 필요할 때였지. 영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영수야, 나는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 거야. 니희도 알아서 살아라. 명절에 친구들과 제주도에 갔어요. 바닷가에 앉아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70 넘어서 처음으로 제대로 사는 거구나.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영수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왜 여기 있냐? 엄마, 들어가서 얘기 좀 해요. 집에 들어갔어요. 영수 혼자 왔더라고요. 수진이는? 수진이랑 이혼했어요. 뭐? 엄마가 떠나고 나서 계속 싸웠어요. 돈 문제로. 결국 이혼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영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돈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다 잃고 나니까 알겠어요. 일어나라. 엄마. 일어나라니께. 무릎 꿇는 거 보기 싫어. 영수가 일어났어요. 영수야, 나는 네가 힘든 거 안다. 근데 그건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이여. 알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니를 도와줄 수 없어.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써야 혀. 알아요, 엄마. 돈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진짜로요. 영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저 이제 알아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돈 때문에 참고 산 게 아니라 저 때문에 참고 사신 거잖아요. 눈물이 났어요. 그래, 니 때문이었어. 니 얼굴 보고 싶어서 20년을 참았제. 엄마. 근데 이제는 안 되겠더라. 더 이상 참으면 나는 나로 못 살 것 같았어. 알아요, 엄마. 엄마 결정 존중해요. 그날 저녁 영수와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민준이랑 민지는 엄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네. 얘들도 이제 알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대단하긴. 엄마, 가끔 놀러 와도 돼요? 그럼. 오너라. 근디 밥 얻어먹으러 오지 말고.
알았어요. 영수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강남에서 잘 살고 있어요. 아들 영수는 가끔 놀러 와요. 정말로 그냥 얼굴 보러요. 손주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밥 먹고 가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해줄 거예요? 할매 특제 불고기 어떠냐? 좋아요.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이제 손주들은 저를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존경해요.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열심히 공부하고 돈도 모아라. 네. 며느리 수진이는 가끔 문자를 보내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답장은 안 해요. 할 말이 없거든요. 오늘도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받고 왔어요. 영자씨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참 예뻤어요. 72년을 살면서 이제야 제대로 사는 기분이에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유로워서 행복한 거예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골 할머니가 실은 주식 부자였다는 반전 이야기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돈은 중요해요. 특히 노후에는요. 자식들이 아무리 좋아도 경제적으로는 독립해야 해요. 자식한테 의지하면 결국 무시당해요. 저처럼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세요. 70이든 80이든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시골에서 왔든 공부를 못했든 그건 상관없어요. 당신의 가치는 그런 걸로 결정되지 않아요. 저는 20년 동안 무식한 할머니 행세를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제 재산을 지켰고 결국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저처럼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것만은 말해주고 싶어요. 부모님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부모님도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 해요. 돈 때문에 부모님을 대하지 마세요. 진짜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혹시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우리 서로 응원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할머니들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아, 그리고요. 남은 재산이 궁금하시죠? 처음 10억에서 아들 가족 도와준 돈 빼고 집 사고 생활하고. 지금 제 통장에는 약 8억이 남아 있어요. 이 돈으로 저는 앞으로 20년은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죽으면요. 그때는 손주들한테 줄 거예요. 아들한테는 안 줘요. 며느리한테 다 빼앗길 테니까요. 손주들 명의로 신탁을 만들어뒀어요. 제가 죽으면 손주들이 30살 될 때 받을 수 있어요. 그때쯤이면 돈의 가치를 알겠죠. 이게 진짜 할머니의 지혜예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안녕히 계세요.